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암살 미수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부산경찰청장은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신상공개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신상공개 판단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기존 신상이 공개됐던 사건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다 라고 발언했지요. 자, 코미디이자 대국민이 분노할 발언이 아닙니까?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이자 제일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백주대낮에 목을 노려 살해 시도한 것이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말을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더 빵 터지는 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지요. 민주당 이모선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범인 신상 비공개 결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신상공개위원회 비공개 사유도 사실은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범인 신상공개위원회 구성이 경찰관이 2분의 1, 민간인 2분의 1 이상 돼 있죠. 예, 민간인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예. 그런데 신상공개 결정을 하려면 3분의 2의 의결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경찰관들만 예를 들어 비공개하자라고 해도 3분의 2 결정을 못 끌어내는 거죠.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2 그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는 거. 예. 그게 경찰관이 비공개에 결정적으로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비공개했다라고 해도 사실 무리가 없는 주장인 거죠. 추측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찰에서 비공개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국무조정실의 김혁수 대테러 센터장의 답변은 더 가관이지요. 김교흥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이미 법령에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가 되는데도 대테러다 이렇게 규정하는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짤막하게 우리 증인은 너무 말씀이 길어. 네네네네. 그러니까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저희 센터는 합동조사팀이 테러다 할 때 그때부터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아니 합동조사반이 나갔다며요. 나갔는데 거기서 합동조사팀에 나가는 목적이 이게 테러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테러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테러대책위원장이신 총리님께서 근데 지금 사고 난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그 판단이 안 하는 거예요? 네, 아직 그 말이 테러라고 됩니까? 판단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우리 김혁수 증인이나 우철문 증인 이 수사 결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엄중한 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 형사범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국민들이. 신상 공개 여부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김혁수 증인이 말씀하신 것도 이 대한민국의 유력 지도자가 대낮에 피습 테러를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직도 안 내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대테러 센터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말이 됩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테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지요? 이러니 아직까지 테러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건 당연 사건의 축소이자 은폐지요. 그러니까 온갖 의혹들 그리고 그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하면 할수록 사건을 축소 은폐를 넘어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의심마저 든다 이겁니다. 이러니 배현진 사건의 수사 행태는 당연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재명 사건의 범인을 피격범인이 습격범인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는 반면 언론은 배현진 사건을 즉각 테러로 규정했지요. 또한 이재명 대표의 범행 현장은 물청소가 되었고 배현진 의원의 범행 현장은 폴리스라인을 치고서 과학수사대가 즉각 투입된 것은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부산경찰 무시, 즉 부산 무시입니까? 송혜원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지금은 강 건너에 있지만 한때는 MBC라는 한 지붕 아래서 한솥밥을 먹었던 배현진 의원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나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이 테러라는 걸 제가 규정한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모두 기사 제목에 테러라고 두 글자를 박았습니다. 이번엔 중학생이 의원 테러, 조선일보, 10대가 정치인 테러했다, 중앙일보.
궁금합니다. 두 신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도 테러라고 규정했었나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배의원을 노린 범행이고 15세 중학생이 이런 테러를 자행했다니 충격적이라고 썼습니다.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도 곧바로 테러로 규정하고 충격적이라는 사설을 게재했었나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충격적인 테러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치 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답니다. 경찰은 총리의 지시를 글자 그대로 이행하기 바랍니다. 여당인 국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배현진 의원이 테러범으로부터 피습당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했고 윤지혁 원내대표는 이 사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박정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극한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가득한 혼란한 시대에 또다시 발생한 폭력과 정치 테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도 그런 반응을 보였었나요? 하루가 지나 유불리를 따져보니 아차 싶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며 말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동훈의 깐족 화법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비아냥대는 게 아닙니다. 15살 중학생이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학생이 왜 그런 끔찍한 테러를 하게 됐는지 그 전말과 배경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왜 어린 중학생이 정치 테러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우리 사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누가 왜 증오를 부추기는지 알 수 있고, 그래야 치유의 처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합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국회 상임위에 나와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우철문 청장에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과 경찰 선배인 윤지혁 원내대표의 말을 들려줘야겠습니다. 부산경찰은 이재명 테러 사건의 현장을 서둘러 지웠지만 서울경찰은 배현진 테러의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 보존을 했고 과학수사대에서 나와 현장 감식을 했습니다. 우철문 청장은 서울에 와서 수사의 ABC부터 배우기 바랍니다. 이재명 테러 사건도 배현진 테러 사건도 사건의 경중을 떠나 그 전말과 배경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부산경찰은 이재명 테러범이 쓴 8쪽짜리 남기는 글을 공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걸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억측만 무성해지고 그런 억측은 사실로 굳어집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예와 경찰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후배 경찰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칼에 맞았을 때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러나 국힘 배현진 의원이 돌에 맞았을 때는 폴리스 라인을 쳐서 현장을 보존했고 과학수사대가 출동해 정밀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당적에 따라 다른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이 다른 이유를 경찰 내부에서는 찾을 수 없을 듯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부산경찰청장이 행안위 의원들 앞에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고선 감히 이럴 수 있겠냐 싶지요. 그러니까 발언마다 앞뒤가 안 맞고 빈틈이 나오지요. 부산경찰청장 스스로가 이재명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살인미수의 중대범죄로 인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살인미수에 가까운 살인 또는 살인미수에 가까운 중대범죄라고 인식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산경찰청장이 현장 경찰이 과도라고 보도한 것을 옹호하며 쉴드치지만 정작 사건의 모든 독박이 강서경찰청장과 현장 경찰에게 덮어 씌워지는 꼴이니 진실은 내부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동안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에 힘을 실어주려 했던 국민의 뜻이 한심할 정도가 됐습니다. 검찰 정권의 견제는커녕 앞장서서 경찰견이 되어 철저히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그 대가를 윤익은 청장을 비롯한 경찰지휘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박찬대 최고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인미수가 범죄 중대성이 미흡한 사건이라는 경찰의 설명에 아연 실색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부산경찰청장이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는 얘기가 신상공개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황당무계한 변명입니다. 신상공개,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비공개하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카더라입니까? 살인미수범은 수개월에 걸쳐 이재명 대표 일정을 따라다닌 정황이 확인되고 있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미리 구입해서 날카롭게 갈아 뾰족한 양날검으로 만드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펄쩍 뛰어올라 정확하게 목을 겨냥해 흉기를 헉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찔렀습니다. 말이 살인미수지 제1야당 대표가 경찰 수십 명이 있는 현장에서 손도 못 쓰고 즉사할 뻔한 중대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법이 잔인하지 않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미 외신에서도 공개된 테러범의 신상을 이렇게 꽁꽁 숨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호에 실패했고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는데 수사 또한 축소 은폐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만큼 외압이라도 있는 겁니까? 부당한 외압이 없다면 경찰은 지금이라도 살인 미수범의 신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